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청와대가 전국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오자회담 역제안을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원 국조 증인으로 채택된 29명을 오는 14일부터 청문회에 소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국조 증인으로 출석하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당당히 증인으로 나서 새누리당의 물타기 의도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보가 최근 녹조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8일) 목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청와대가 전국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오자회담 역제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여야의 대치전국 난맥상을 풀자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한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에 대해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김한길 대표와 황우여 대표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의 커튼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전국 정상화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정 현안의 일거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은 야당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전국 상황이 엄중한 만큼 형식과 의전에는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영수회담에 침묵해오던 청와대도 황 대표의 3자 회담 요구에 대해선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원 국조 증인으로 채택된 29명을 오는 14일부터 청문회에 소환할 예정입니다. 29명의 증인에는 국정원 댓글 게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사건 당사자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김 씨의 직속 상관 최모 씨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8명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사건 은폐와 축소 수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 전현직 경찰관 17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하게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당장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입니다. 국정조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에 민주당의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대폭, 대승적 차원에서 대폭 양보하였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미합의된 증인은 계속 협의한다라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미합의된 증인은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국조 증인으로 출석하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당당히 증인으로 나서 새누리당의 물타기 의도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강기정 의원의 말입니다.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물타기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당일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고발한 그 현장에 있게 됐었고, 고발
고발당한 12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문제인데 네. 자꾸 이 새누리당이나 이쪽은 다른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물타기를 하고 국정조사를 파탄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새누리당의 어떤 요구에 응해야 될 위치에 있었고 네. 자칫하다면 당직자 중심으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서 네. 당직자들은 책임 없다. 네. 우리 현역 의원이 나가겠다 해서 타협된 것이 저희가 나가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국조특위는 14일과 19일, 21일, 3일에 걸쳐 채택된 29명의 증인들을 청문회에 소환할 계획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보가 최근 녹조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윤성규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최근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정부가 줄곧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던 4대강 사업과 녹조 현상의 인과관계를 현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어 주목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로 야권과 환경단체 측에서 제기해왔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오는 14일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회담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휴가에서 중도 복귀한 6일째 장관을 중심으로 내부 회의를 진행하며 회담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일단 북측이 우리 측의 회담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만큼 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장은 이제는 남한이 대화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김진향 소장의 말입니다. 개성공단 상황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대화제의였던 당국회담제의 북측이 주도했습니다. 네.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제의 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네. 원부자재 반출하고 기업인 방북 북측이 제의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무회담이 진행됐던 겁니다. 네.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풀자 북측이 제안했습니다. 네. 우리는 개성공단만 하자 그랬죠. 네. 이산가족 대화 안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6차까지 실무회담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전 과정의 내용을 보면은 북측이 판을 주도했어요. 네. 큰 틀에서 북측은 시정일과 남북 당국관계 정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못 읽느냐, 의도적으로 안 읽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많은 팩터들이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잘 공정하게 보도되고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예정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 9월 초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큼 양자 간의 현안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로 임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신병 처리에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 조치로 보여집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출간된 저서에서 안 의원과 새정치를 위한 연대, 정치개혁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금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 모아지는 기대는 과거 진보 정당에 모아졌던 기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4.24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과 두 차례 별도의 만남을 가지면서 연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근로 일자리를 다양화하면서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도 달리 지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근로에 대한 전문성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근로는
공공기관이 실업자나 일용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서울시는 올해 598억 원을 들여 7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과거 아닌 미래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며칠 뒤로 미뤄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7차 실무회담을 14일에 열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이를 수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5일 마지막 제안이라며 최후 통첩을 한 것에 대해 북측이 답변을 해온 것입니다. 북한의 7차 실무회담 제안은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입주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둔 중대 결단으로 가는 수순이었습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 지난 4월 취했던 공단 잠정 중단 조치 해제에 따른 남측 기업 출입 전면 허용, 북측 근로자 정상 출근 보장,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및 재산 보호 등의 조치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개성공단 폐쇄는 막아야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제 제안에 대해 총론적으로 전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릴 만큼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을 최우선 목표로 회담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책임 인정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제 조평통 담화에서 북한은 지난 4월에 취한 조치를 대부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북한의 책임 인정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섣부른 평가에 고무돼 7차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완승을 거두겠다고 과욕을 부린다면 어렵게 다시 열린 대화의 장은 허무하게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드러내놓고 승패를 따지는 것은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4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